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이 드디어 지난 3일 열렸습니다. 이 블루벨리는 포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공사가 마무리되면 철강 위주의 지역 산업에서 벗어나 우리시가 자동차와 선박, 기계 등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면서 지역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일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구 의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글로벌 경쟁 체제와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원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611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2019년까지 7,36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철강산업 기반과 유수의 연구기관, 그리고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연계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를 자동차와 선박, 기계 등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총 생산액 23조 원, 부가가치 유발 5조 원과 8만 명의 고용 효과 등으로 포항뿐 아니라 동남권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중 건설 로봇의 성능을 검증하는 최첨단 연구시설이 로봇도시 포항에 들어섭니다. 지난 2일 수중 건설 로봇 복합실증센터 착공식이 있었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해양개발 및 첨단 해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중 건설 로봇 복합실증센터가 포항에 건설됩니다. 이 실증센터는 해양수산부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813억 원으로 추진 중인 해양개발용 수중 건설 로봇 개발 사업의 일환인데요.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85억 원을 투입해 약 10,000제곱미터 부지에 수중 건설 로봇의 성능 시험을 위한 수조와 연구 지원 시설을 구축하게 되며 20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식에 함께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포항의 해양 자원과 융합한다면 포항은 해양 에너지 산업과 바이오 산업, 해양 플랜트, 수중 로봇 개발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환동의 해양과학 전진기지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의 현장 중심 혁신 활동인 QSS가 죽도시장 회타운에 접목됩니다. 지난 8월 31일 QSS 발대식이 죽도시장 회타운에서 열렸는데요. 성공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전국 최고의 회상가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포항시가 식품 위생 환경 개선과 호객 행위 근절, 친절 마인드 함양 등 대대적인 위생 문화 혁신을 위해 8월 31일 죽도시장 영포 회타운에서 음식점 QSS 혁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이날 발대식에 앞서 QSS 혁신 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39개 업소를 선정한 바 있는데요. QSS 발대식을 통해 이들 업소는 친절한 손님 맞이를 위한 대시민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벽화 그리기를 통한 위생업소 환경 개선 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시는 이번 QSS 혁신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위생 친절 문화 캠페인을 포항시 전역으로 확대해 음식점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시 포항을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의회는 2일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포함한 24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일 포항을 찾은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영일만항을 소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와의 교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포항경주 도시의 비전과 에너지 클러스터를 주제로 한 제1회 형산강 미래 포럼이 지난 4일 열렸습니다. 중국 산동성 청도에 소재한 현급 도시인 평도시의 시장을 비롯한 인민정부 관계자 일행은 포항시를 방문해 나노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를 비롯한 양도시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는 지역의 현재성을 드러내는 지금 여기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 물음을 던지면서 지역성을 화두로 작품을 하는 전국의 22명의 대표성을 가진 작가의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 전시를 관람하셔서 우리나라 지역 미술을 조명할 수 있고 또 지평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 작품은 강원도 출신 작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가 산이 많으니까 산을 소재로 주로 이제 작품을 하는 작가입니다. 아주 어떤 녹목으로 일단 스케치를 하고요. 그 바탕 위에 단목으로 하나의 어떤 산의 덩어리를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 수묵화를 현재적인 그런 풍경으로 잘 소화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작품을 보면은 뭔가 어떤 그 솜털 같은 그런 느낌이 들 텐데요. 이 작품은 붓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구름을 종이를 하나하나 10번 종이를 중첩적으로 이렇게 붙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그 구름의 아주 어떤 그 폭신폭신한 어떤 질감을 잘 드러낸 아주 현대적인 이런 기법의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들이 어디에 사느냐, 작가가 만나는 자연 환경이, 풍광이 어떠냐에 따라서 작가의 작품 소재가 좀 달라질 텐데요. 우리 포항에도 바다가 있습니다만은 부산 작가입니다. 부산의 어떤 그 바다를 한편의 어떤 그 수묵화로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려낸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소나무 작업은 우리 지역 출신의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오랫동안 집요하게 소나무 작업을 지금 해오고 있는 작가입니다.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어떤 삶 속에 상당히 깊숙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음식이 되기도 하고 또 나무로 집을 짓기도 하고 또는 죽어서는 관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죠? 이런 어떤 것에 이 작가는 주목하면서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적인 어떤 상징, 이런 부분을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서양 화가이면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묵의 그런 느낌, 이런 기법을 이 그림 속에서 차용하면서 한국적 느낌, 이미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지역에 살면서 지역성을 화두로 작품을 제작하는 전국의 22명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저희들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 전시를 찾아주신다면 지역 미술의 지평을 넓힐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포항시 장학회가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2015 포항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올해 대학생 408명과 고등학생 168명에게 총 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대학교 우수장학생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포항시 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되고, 고등학생의 경우 선발 기준에 의거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장학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포항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